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처음으로 이 제보를 한 이병철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씨, 김문기 씨에 이어서 이병철 씨도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이 이병철 씨가 어젯밤에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라는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재명 후보 측은 조금 전에 이병철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제보를 했는데 지금 이게 맞고소가 되어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그 제보하는 녹취록이 모두 허위다. 가짜다. 조작한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다. 수원지검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그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을 했느냐라는 부분과 이 이병철 씨가 제보를 한 그 녹취록이 조작이 됐느냐, 이런 양쪽의 고소고발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가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성남개발공사 간부 직원이었던 유한기, 김문기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자 모르는 사람이다, 잘 알지 못한 사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알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외국 출장을 같이 한 사진들이 드러나자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병철 씨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이런 얘기보다는 관계가 없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이 숨진 이병철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그걸 담당한 그 변호사 주변 측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많은 녹취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20억 원 가까이를 변호사비 대신으로 채권 형태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녹취록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그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를 했고, 그래서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폭로할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인데 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이 이병철 씨가 사업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3개월 가까이 숨진 채 발견된 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3개월 가까이 생활해 왔고 또 술을 좀 자주 마시고 몸이 좀 약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누나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오랫동안 이재명 측과는 이 이병철 씨와는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뭐 누가 봐도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 3명의 죽음과 자신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성남개발공사에서 대장동 비리 그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을 했던 유한기 씨, 김문기 씨,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부분을 처음으로 제보를 한 이 이병철 씨, 이렇게 세 사람과 이재명 후보가 관계가 없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게 관계가 없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심하고 거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게 조폭이 개입한 자살을 위장한 타살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간접살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공방은 이 대선 국면에서 서로 좀 거칠게 오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경찰은 일단 부검을 한다는 입장이고 자살의 흔적 또는 타살의 흔적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 어젯밤에 그 모텔 방을 따고 들어가니까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방에 누가 침입을 한 흔적, 또 자살을 한 흔적, 어느 쪽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어느 쪽도 그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이전에 경찰이 유한기 씨와 김문기 씨, 이병철 씨 이런 잇따른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할 때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3번의 이 죽음,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수사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국민적인 공포감,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재명 후보가 만약 권력의 자리에 있게 되면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유한기 씨, 김문기 씨의 죽음, 그 둘러싼 많은 얘기들, 이게 지금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떠나서 말이죠. 이병철 씨의 이 죽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의 많은 이야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지 않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잘 알지 못했다 그 사람들을, 또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숨기고자 하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없고서는 이렇게 잇따르는 세 번의 죽음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도대체 이재명은 지금 무엇을 숨기려고 하느냐? 그것을 빨리 밝혀내지 않으면 또 다른 죽음이 이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입니다. 지금 이병철 씨와 이재명 후보 측 간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지난 1년 내내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갈등들이 증거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 씨를 계기로 해서 이병철, 유한기, 김문기 씨 이런 잇따른 이 죽음에 이재명 후보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것을 빨리 밝혀내야만이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다. 국민적인 공포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